허가가 언제 떨어졌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부동산은요, 절대적으로 팔 때 내가 잘 샀다 못 샀다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빗장이 풀렸다. 언제부터? 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요,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 기사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신축 쪽으로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그런 어떤 전략들도 필요하고요.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도 알고 취득을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익이 돌아가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 어떤 것들이 혜택이 있고 그런 비아파트 신규 물량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는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 내용에서 다 다루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참석을 하셨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절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의 전략도 필요하고 세금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리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금 현재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준이 12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2억짜리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혜택이 따라오지 않겠죠. 또한 명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에 어떤 성인의 자녀가 있으시고 집이 여러 개 있으면 혜택을 못 받지만 명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대 분리를 하는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증여와 차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분리를 해주는 그런 전략도 핍니다. 자, 그 외에도 청약통장 무주택자라든가 또 종전 주택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 제외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억 원 이하라는 키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요. 높은 건물을 부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조금 이익이 나게끔 지으니까 이 이익분에 대한 이익이 작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빌라 시장이라든가 오피스텔 시장이라든가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익이 더 발생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이익이 이렇게 되지만, 자, 저층주거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낮은 5층에서 6층 정도의 주택을 부셔서 어떻게 지금 현재 35층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70층을 짓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0층 부셔서 올리는 것보다 5층짜리 부셔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뭐가 생겼다?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니까 신축 아파트를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익이 발생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 예정지라던가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 추진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빌라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또한 훨씬 더 높다 보니까 혜택이 따라 들어와서 그것을 취득하고 있고, 자, 자양 4동 일대 봐보십시오. 단독주택 대비했을 때 자, 신축 빌라가 1억 2천에서 1억 6천만 원이 책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다 오래되어 있겠죠. 자, 주차장도 비약합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집은 어때요? 주차장들이 잘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고 도로도 끼고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 토지의 가치가 훨씬 더 활용성이 높을 때 그 감정가를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1980년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때 지어진 집과 지금 건축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입장에서 건축비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하필이면 거기에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신규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어떤 것을 공략했을 때 어떤 것이 혜택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남들은 세금 3억, 6억이 이득이 발생했을 때 3억을 세금 내고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은
6억의 이득이 봤을 때 오늘 영상 하나만으로도 3억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최고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6억 원 이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형주택은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24년 1월 10일이죠. 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에 대해서 언제부터 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는 꼭 키포인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주택수가 제외된다는 혜택이 있고, 그것은 2027년까지 확대가 됐는데 원래 120 대책이 나왔을 때는요 25년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자, 24년 8월 8일 대책으로 27년까지 확대가 됐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25년 올해까지만 혜택이 발생될 부분이 27년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취득하실 때 내가 주택수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를 서울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6억 원 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해 줍니다. 양도세 산정 시에도 주택수를 제외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취득세, 종전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요거는 제가 조금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나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일 하면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수에 포함된다. 자, 그렇다면 6억 원 이하는 언제? 자, 봐보세요.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인데 앞에서 보셨죠? 언제부터? 24년 1월 10일 이후입니다. 자, 24년 1월 9일 날 준공된 주택인데 처음 취득해도 어떻게 됩니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 않죠. 자, 24년 1월 9일 준공이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준공.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점에 허가가 언제 떨어졌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취득을 한다면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주택을 어떻게, 여기에 또 따라오죠? 최초로 소유권을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것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까지 시행이 된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수도권 기준에서는 6억 원 이하만 혜택이 있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 종전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A 케이스가 있고 B 케이스가 있고 C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A 케이스는 집이 하나 있거나 또는 집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의 혜택인데,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1에서 일반과세죠. 1에서 3, 1에서 3, 8, 12 이런 식으로 가죠. 집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네 개 있을 때. 자, 그러면 집이 하나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됩니까? 6억 원 이하를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1%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B 케이스, 집이 두 개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종전주택수니까 이게 강남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관계가 있다 없다? 그냥 집을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럼 두 개가 갖고 있는 분은 봐보세요. 내가 두 개니까 종전 어떻게 돼요? 주택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전 주택수니까 두 번째 집을 취득하는 걸로 간주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1에서 3%. 자, 내가 지금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그냥 비조정에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C 케이스, 집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전 주택수니까 여기서 8%로 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개가 있으면 4개니까 12%. 자,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몇 개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집이 몇 개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봐보세요. 설령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공시가 1억 원 이하라던가 주택수에서 이미 제외를 해주고 있었다면 이 집들은 제외니까 이 한 집만 있거나 두 개로 있는 거 봐서 그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자, 그 판단이 됐더니 뭐가 따라온다? 24년 1월 10일 이후 2027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되는 이 조건이 따라오면서 6억 원 이하여지만 어떻게 된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집이 있고 자녀가 나와 같이 주소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우리 가구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 내용이 좀 헷갈리신다면 저희 세미나에서 제가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본인의 어떤 명의 전략과 자녀 전략과 세금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계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억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이하인데요. 여기서도 자 봐보세요. 제가 또 6억 이하가 나오죠. 자, 6억의 바로미터가 그 사실인데 6억 이하의 뭐만 가능하다? 신축 주택만 가능하다. 뭐만? 비아파트만. 아파트는 안 되고요. 비아파트니까 오피스텔과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 빌라. 자, 근데 이 빌라가요. 신축 주택인데 최초로 본인이 등기를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초에 개발사에서 개발을 했어. 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짓고 내가 최초로 받는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존에 황태현이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사셨어요. 그러면 혜택이 있다 없다?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85%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기 이전에 내가 6억 원 이하였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 집이 아까 3개, 4개, 5개씩 있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택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외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재산세. 자, 취득세는 지방세죠.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입니다. 취득할 때 한 번 내지만 갖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내야 되니까 자, 면적에 대한 전략도 따라 들어갑니다. 개발 예정지에다가 굳이 큰 집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방 한 칸짜리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 자, 방 두 칸짜리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 아파트를 받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보유세를 높여가면서 그 가격을 높여가면서 뒤에서 받아줄 사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높은 것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은 작을수록 합리적이고 작을수록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구축보다 신축이 어떻습니까? 구축은 낡아가지고 보증금이 조금 들어오겠지만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조금 높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고 또는 뭐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실입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몬테크라고 하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 가보면 어때요? 한 집 보다가 조금 새 집 보다가 조금 넓은 집을 봤더니 좋아 보여. 이건 그냥 좋아 보이는 거고 그죠? 근데 혜택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큰 거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관리 유지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관리비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뭐다? 6억 원 이하가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개발이 되지 않는 곳, 개발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곳, 개발할 수 없는 곳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예정지, 지금 우리 부동산 경제학 TV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죠. 그곳에 내가 어떤 매물을 선택하고 어떤 혜택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어떤 사람은 3억의 세금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6억이 남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혜택이 되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재테크 하시는데 충분히 전략을 쓸 필요가 있겠죠. 몰라서 안 쓰는 것과 그죠?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숙지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같은 경우에 혜택 전에 자, 매매가가 6억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지역은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집을 살 때, 2주택을 살 때, 자, 8%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가 5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1주택자가 신축주택을
24년 1월 10일 이후에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라는 조건 따라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주택수 제외됩니다. 그러면 한 개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8%를 내는 것이 아니라 1.1%의 취득세 전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5,040만 원을 내는 분이 있고요. 660만 원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들어가 준다면 취득세에 대한 85% 감면 혜택까지 따라 들어오니까 어떤 분보다 얼마가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하냐? 4,380만 원. 아유,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4천만 원 아끼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또 한 3억 원 가까이 아낄 수가 있는 이런 전략들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자, 1세대 1주택자로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따라오는데 거주와 보유를 합치면 얼마까지 따라오게 됩니까? 최종 40%대 40%에서 10년 기준에 했을 때 보면 80% 가까운 혜택이 따라온다. 자, 그러면 자, 6억 원 이하에서 취득했습니다. 과거에 뭐 뉴타운들 2억일 때 3억일 때 취득하신 분들이 지금 아파트 딱 올라오니까 20억 돼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혜택을 받는다면 세금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이득이 나서 5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채 되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자, 여기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절대적으로 팔 때 내가 잘 샀다 못 샀다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시 내가 이미 살 때 90% 이상은 잘 샀다 못 샀다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팔 때 알았던 게 아니라 살 때 이미 내가 혜택을 갖고 들어가고 입지를 선택했고 그 구역 그 개발 예정지의 단계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언제 팔면 되겠구나. 2년 뒤, 4년 뒤, 6년 뒤, 8년 뒤, 10년 뒤에 기간의 공략도 가져갈 수 있고요. 세금의 전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팔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어떻게 자, 취득할 때 결정이 다 난다. 오늘 영상에서 6억의 미학, 6억의 전략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 자, 명의 전략, 세금 전략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2027년 12월 30일까지 개발 예정지에 취득을 할 때는 구축도 물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신축인데 6억 원 이하의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개발이 진행되는 데까지는 2년, 4년, 5년,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초에 내가 취득을 할 때 이미 컨디션이 좋게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뭐가 따라온다? 절세가 되는 효과가 따라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또 내 집으로 만들어졌을 때 신규 아파트를 만들어졌을 때 충분히 그 개발지에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세미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전략과 전술을 짜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략이 또 하나 따라 들어옵니다.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자녀분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청약 통장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는 이 청약 통장을 쓰기 위해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집을 사지 못하고 투자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자,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공시가입니다. 매매가가 아니에요. 자, 매매가로 따지자면 한 8억에서 한 9억대 정도 되는 비아파트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뭐를 비아파트인 빌라와 오피스텔을 한차만 취득을 하는데 공시가가 5억 원 이하라면 작은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형주택 갖고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우리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한다. 자,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분양권이라고 하죠. 이 갭 차이가 거의 최근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상 이 라인층에만 있어도 한 8억에서 프리미엄이 9억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자, 그러면 투트랙 전략을 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청약을 쓰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청약 못 쓰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빗장이 풀렸다. 언제부터? 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입주권을 공략할 수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소형 주택을 취득하시고요. 자, 공시가 6억 원, 5억 원 이하니까 5억 이하. 자, 신축 매매가 얼마? 6억 원 이하에 최초로 등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자, 어때요? 청약도 들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입주권에 대한 혜택도 있고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또 따라오죠. 그래서 공시가 5억 원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 콱 하고 별표 100개 정도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청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언제 되겠어? 라고, 내가 당첨될 수 있겠어? 라고 고민되시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포기하시고 없애버리지 마시고요. 이제는 길이 좀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 길 열린 곳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주택이지만 집이 공시가 5억이니까 두 채, 세 채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1주택만 하나만 갖고 있으면서 공시가 5억 이하면서 이 주택을 갖고 있어야지만 청약이 무주택 혜택을 본다. 자,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자, 청약통장으로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서 들어가는 2025년에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불과 시행이 된 지가 2달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2024년 12월 18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2025년도는요 정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공략이 필요한 시대, 2030년, 2035년, 2040년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취득을 했을 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담았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득이 되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시는 데도 있어서 좋은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씨앗 뿌려주시는 데 있어서도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같이 띄워주신다면 좋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어려우시고 힘드십니까?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신다면 최대한 좋은 내용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B아파트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가 된다는 점,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 청약 시 무주택은 1주택을 B아파트로서 어떻게 해요? 공시가 5억 원 이하를 취득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1주택 아니고 그냥 뭐 공시가 5억만 맞으면 무주택 다 되나 보다, 혜택 없죠. 자, 그리고 취득할 때 6억 원이 넘어가면 주택수에서도 포함이 되고 세금이 과해지지만 6억 원 이하를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략과 전술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명의 전략, 세금 전략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 세 번째, 아파트 입주권과 청약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으로 볼 수 있고, 재개발의 구축 빌라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적은 분담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신축 주택 1월 10일 이후 2024년
1월 10일 이후 27년 12월 31일까지만 그 혜택이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시고 전략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혜택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모아타운 신속개발, 역세권 개발, 도심 복합 사업 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정말 이 2025년도 이후는요, 정말 서울의 리모델링, 도시의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의 어떤 55층 개발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성수 레미콘 자리에 또 어떤 초고층들이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재개발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이제 공략,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신규 아파트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내용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적절히 본인에게 한번 맞춰보셔서 큰 이익이 발생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